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줌에 참여를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울산경찰청 앞에서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에 참여를 한 대표자 격에 있는 사람이 3명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시위를 반대하는 쪽에 한 사람은 떳떳하지 못하지요. 음성 변조를 하고 얼굴을 또 내보내지도 않았지요. 그러면은 좀 모르고 해도 얼굴을 내놓고 음성 변조를 하지 않은 것과 음성 변조를 했다는 것과 거기에다가 얼굴까지 나오지 않도록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떳떳지를 못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화면 공유를 통해서 그 영상이 한 3분 조금 넘는 건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은 이 좀 설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이름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 줌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186만 명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말이지요. 어디에서 나왔는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엉투당투 않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을 이야기를 해요. 유료 회원이 예전에 진성 회원이라고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알았던 그 숫자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거래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가격도 마찬가지로 추락을 했고 그 다음에 신규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186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료 회원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숫자가 엉투당투하는 그런 숫자지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유료 회원을 100만 명이라고 보고 무료 회원을 86만 명으로 보더라도 이 숫자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되도 않는 내용을 전달을 해서 이렇게 어, 뉴스에 나오도록 하는 것 자체도 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지 사실은 같은 참여자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여기에서 피해 금액이 4조 3천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186만 명의 돈이 날라갔다. 그게 피해 금액이다.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의 그 설명을 한 내용을 유튜브에 띄우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단에다가 KOK 플레이 그러니까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에 우리가 돈을 예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게 토큰을 어, 현금에서 출발을 해서 어,
트론이든 리플을 사서 국내 거래소에서 사서 옮겨서 해외 거래소 우리 KOK가 상장이 돼 있는데 ICO가 돼 있는 대로 옮겨서 거기에서 그 옮기는데 사용을 했던 트론이나 리플을 판 다음에 다시 KOK를 사서 그 개수만큼을 개인의 지갑으로 옮기죠. 옮긴 다음에 이거를 채굴하기라는 그 스테이킹 작업을 진행을 하면은 이게 저희가 보유했던 그 KOK 개수만큼이 스테이킹 지갑으로 오더 하나에 들어가고 그 들어간 숫자만큼 곱하기 그 당시에 있었던 플랫폼 가격이라는 걸로 곱해가지고 자산으로 보유 자산으로 환산이 돼가지고 나타날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4조 원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피해액을 그런 식으로 환산은 할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피해액은 저희가 네 가지의 스테이킹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비트코인, 다른 하나가 이더리움, 그 다음에 KOK, 테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환수를 하는 쪽으로 어, 포커싱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비트와 이더다. 왜? 그거는 금액이 워낙 낮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스테이킹을 할 때는 KOK를 어디에서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거는 ICO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로였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비트와 이더 또는 USDT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스테이킹을 하고 거기에서 보상은 지금처럼 KOK로 받았는데 그 KOK를 다시 ICO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비트나 이더로 교환을 해서 그거를 현금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도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4조 3천억이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이 뭐냐? 4조 3천억은 결국에는 비트 이더에 그 스테이킹이 했던 게 어디론가 분명히 사라졌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 금액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만 불을 할 수도 있었고 몇천 불을 할 수도 있었던 비트가 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6만 9천 불 하나로 따지면 한 8천억 8천만 원 뭐 그 정도 됐겠죠. 그것 자체가 그 당시에 걔들이 오입금이라는 이런 글로 해가지고 다 인마이 포켓을 해버렸다. 이게 그 비트 이더 예치가 되어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몇 개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액은 확실치는 않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도 2조에서 4조는 된다. 근데 4조 3천억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사실은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4조 3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보다는 여기서는 거래소 가격이죠. 거래소 가격이 거의 7불을 찍었죠. 7달러를 찍었다가 지금은 0.035 정도가 되니까 그게 185배 차이가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쉽게 계산을 하자면은 최고점에 있었을 때 한계의 가치가 어, 185원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가치는 그 한계가 1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쉽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디지털 에셋이 지금은 그래도 뭐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7천 불 정도가 되니까 제가 거의 한 7만 불 정도라고 봤을 때 한 65% 수준으로 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한 35% 수준에 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는 185배가 떨어졌다는 거고 거기는 한 65%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치로 봤을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얼트코인조차도 이렇게 떨어진 경우는 없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살짝 들어보시죠. 여기에서 업체 측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조차도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냐? 이게 기업인가요? 기업이면은 프로덕트도 있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주주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CS 기능, 영업 기능,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전통 사업과 이 블록체인 사업을 구분을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통정매매라고 하는데, 통정매매를 뭘 통정매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에 그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에 디지털 에셋 시장에 어,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다른 코인들이나 그 얼트코인들은 통상적으로 저는 대부분의 2만 가지가 넘는 것 중에서 어, 거의 2만 가지가 소수 뭐 예를 들어서 한 50개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투기에 사용이 되는 정도의 코인 뭐 토큰 뭐 이런 종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용 가치를 이거를 어떠한 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어떠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을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자체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순환을 시켜야 되는 그 수단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게 전부 다 없는 상태에서 이게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료 조금만 드는 정도 뭐 몇만 원, 몇천 원 이거 가지고도 수억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처음에 ICO라는 것도 되기가 쉽지도 않지만 ICO가 된다 손 치면은 거기에 이제 투자를 조금씩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투자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주어진 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ICO가 된과 동시에 당일 엄청나게 튀어오를 거예요. 수천 배도 튀어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과 몇 시간 후가 되면은 거의 시작점까지 내려온다. 이게 통상적인 쓰잘데기 없는 토큰들의 그 거래소의 가격 현황이에요.
이거는 송땡땡이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성, 6성, 5성 뭐 이런 작자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 두 번씩 세 번씩 등락폭이 크다는 이야기는 이게 뭐 여기 보면 대표와 가족, 대표가 여기 도대체 누가 있으며 전부 다 똑같은 프론티어라고 우리가 지칭했던 참여자들인데 대표와 가족은 하루에 KOK를 수십만 개씩 채굴했다. 채굴이 아니고 보상을 받은 거지요. 보상을 받은 걸 가지고서 어, 여기에서는 채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김일환님 좀 부탁 좀 드려요. 그러니까 수십만 개를 받았는지 몇 개를 받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 레벨에 따라 가지고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기여를 한 것도 없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긴 빨대 얼마나 길면은 그 흡입력이 좋으면 그 긴 빨대를 가지고서 빨아 드셨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십만 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스테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이상한 작자가 또 하나 나타나요. 수십만 개씩을 그 보상을 받은 거지요. 보상을 받은 거 가지고 그 가족들이 거래소에 내 가지고 지가 사고, 지 가족이 팔고, 지 가족이 사고, 지 가족이 팔고, 지 가족이 사고, 뭐 이래 가지고 가격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오늘은 전부 다 이건 제가 띄운 게 아니고 이거는 방송국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보셨던 이게 뭐냐면은 제너 드래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 이게 지금 뭐 흐리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여기에 지금 잠재적 피해자 플러스 이미 해지를 하고 나간 사람들, 참지 못해서 해지를 하고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게임을 즐길 사람이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용역사라는 게 하나가 들어왔고, KOK 재단에 용역사라는 게 하나 들어와서, 어, KOK 플레이 앱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한 업체가 하나가 들어왔죠. 그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M사예요. 거기에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PJ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이 엉망이 돼버렸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160개 정도의 유튜브를 보셨던 분은 이해를 하실 거고, 더 이상 그거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용을 해서 뭔가 가치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차라리 OTT, 그러니까 뭐, 드라마든, 영화든, 아니면은, 쇼핑몰이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구매 활동이라든가, 뭐, 어,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콘텐츠들을 제공을 했으면은, 지금 저희는 이렇게 있지 않지요. 그게 연간 베이스로 해서, 어, 돈이 들어간다 손 쳐도, 뭐,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뭐 피해액을 4조 3천억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십억만 하면은 이게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조차도 쓰지 않았다. 이게 더 큰 문제였죠. 아, 이런 게 되게 많았죠. 근데 저도 제 아내가 워낙에 아, 제가 그런 데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좀 화를 내서 3번을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가보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멀티레벨 마케팅인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단계죠. 어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는 보상에 관련된 부분만 주구장창 떠들랐던 거죠. 그러면서 얘들이 가격 이윤화 정책을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을 한 거지요. 그 설명 내용이 결국에는 일반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원금 보장이라는 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 그 여유분을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고 대출까지 내서 그러니까 집담보든 부동산 담보든 뭐 그다음에 신용 대출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도 제대로 된 투자 경험도 없는데 그리고 여기는 투자 개념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저희가 스테이킹을 했던 것 자체도 투자금으로서 충분히 쓸 수도 있었던 부분이죠. 왜? 현금화하기가 가장 용이했으니까. 그 비트 이더는 그 당시의 가격으로 한 개를 팔면은 8천만 원, 10개를 팔면 8억이 돼요. 100개를 팔면 80억이 되고. 그런 걸 가지고서 1년에 콘텐츠들을 올리는 걸로 투자를 했으면은 적어도 남았지요. 100만 명이 왔는데 거기에서 어, 이 M사라는 데가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병신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거는 노다지고 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오입금 사태부터 해가지고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이 마구 돌렸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금액이 커지고 나눠 가져야 될 사람이 많으니까 오입금을 시켜서 원래 오입금을 시켰던 거기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다른 지갑들로 전부 다 나갔을 거다. 거기에 이해관계에 범죄에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넘어갔을 거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회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 당시에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 설명하는 작자들조차도 잘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보상 체계만 보고서 그냥 쫓아간 거다. 그렇다 손 쳐도 저는 그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왜? 저 역시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정해진 대로 운영이 될 거다라고 믿었으니까.
블록체인 비즈니스, 탈중앙화라는 거 있고, 신뢰라는 거 있고, 뭐, 여기에는 이제 속도라는 부분을 일단 빼고, 투명하다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는 믿고서, 절대로 이거는 이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있잖아요. 사람이 모인다면 어디든지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어, 내용을 알고서 참여를 하겠어요? 어디에 인원이 이만큼 모이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표를 받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표를 받지 못하면 정치 인생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건데 간단한 부클릿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 그 내용을 대충 보고서 뭐 그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인사말 한마디 하는 내용을 적어줬겠지요. 대충 그렇게 지나간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모르죠. 그거는 코인을 얼마 정도를 바꿔서 해줬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정치인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사람이 모인다면은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원금 보장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한 155개인가 6개 정도는 제가 그 비공개로 다 전환을 시켜놨고 일부 공개로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방에만 일부를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 링크를 올려놓고 그러면은 이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체 공개로 해놨는 그 영상을 참조를 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원금 보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는 원금 보장에 가까워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가 그 일을 완전히 방치를 하고 비트 이들을 떼먹는 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뭐 기술 개발이고 뭐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에만 이 머리를 쓰고 있었다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가격 이원화 정책의 플랫폼 가격이라는 그 부분의 가격이 거래소 가격과 연동이 일정 부분의 갭을 두고서 유지가 됐다면은 그 정도의 손실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손실 자체도 보상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원금보다는 사실은 더 높은 그런 수익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정말 기가 차는 말을 한 거예요. 3천 명 가까이가 자기가 소개를 했대요. 뭔 소개를 자기가 해요? 이 사람도 빨대 꽂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이 사람이 3천 명을 자기가 어떻게 소개를 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이게 손땡땡이 이야기로 하면 100만 명을 자기가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지가 언제 저한테 와서 소개를 해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멍청한 소리를 한 게 피해 금액을 7달러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80억 정도래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뭔 소리나 하면은 7달러로 자기가 들어갔나요? 여기에 3천 명이 7달러로
180억을 제가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인당 600만 원이에요. 근데 3,000명이 600만 원씩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50만 원, 그러니까 환율로 따져서 300불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 수수료까지 빼고 나면은 한 50만 원이라고 통상은 이야기들을 하고서 가입을 소개를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액이 절대로 3,000명이 180억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기가 처음에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넣고도 어, 보상받고 재스태킹하고 보상받고 재스태킹하고 그러니까 소개자들 3,000명이라는 사람들 거 쭉쭉 빨아먹었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자기의 자산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KOK로 들어오신 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스태킹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돼 가지고 본래는 200% 그게 있지만은 이게 많은 사람들을 그게 이제 그 산하라고 여기는 표현을 하는데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꼭지점에 있는 사람은 쭉쭉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자도 분명히 이 사람도 분명히 자기가 투자한 금액은 정말 적었을 거다. 많았다 손 쳐도 예를 들어서 만 불이다. 만 불이 뭐 수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7달러 뭐 기준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들어갔을 시점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8불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5불에 들어갔다. 3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이름이 본래는 권우모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저렇게 이름이 나와 있네요. 절대로 저렇게 계산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재스태킹이 된 부분까지도 이거를 피해 금액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자면은 지금과 같은 피해 상황에 이 그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 구속을 하고 우리 원금을 피해액을 돌려달라.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경찰에서도 고소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을 할 때는 자기가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은행에서 어, 은행 계좌에서 나갔던 돈의 기준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엉투당투한 이야기죠. 또 제가 이 부끄러움은 왜 저한테만 있는지 여러분들한테만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다단계식은 맞아요. 근데 모집을 1성 밑으로 3명씩 하면은 2성 되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VIP 계정이라고 해서 어, 10만 불 이상이 3명이 됐을 경우에 자기가 소개한 사람이 3명일 경우에 그 3성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건데 이 말도 안 맞고 저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피라미드식이 아닌 경우는 없어요.
조직도를 봐도 피라미드, 뭐, 어떤 거를 봐도 전부 다가 피라미드 구조예요. 말로는 수평 구조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거는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거의.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다. 이거는 폰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시는 게 폰지가 되려 그러면은 아예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들어온 사람이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이 한 번 들어오니까 이 사람 걸로 이자나 뭐 이런 걸 줘가지고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이 좀 빼먹고 그 밑에 들어온 사람이 또 그 밑에 사람을 또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밑에 많이 모였는 거를 위에부터 나눠주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재원이 없어서 밑에는 전부 다 피해를 보는 구조지요. 그러면은 이거는 현금의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돼요. 여기는 우리가 보상용으로 딱 정해져 있는 15억 개를 그냥 어, 정해져 있는 그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매일 이 시간에도 계속 주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윗돌을 빼고 윗돌을 맞고 뭐 이런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단체의 리더래요. 또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런 말 자체가 어, 이 무식한 그 고레벨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부 다 고소를 하세요. 그게 맞지. 지금 어, 여기 그 울산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어제 제가 비공개로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너 운영은 중단이 된 게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방치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콘텐츠도 더 이상 뭐 자기들은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업데이트를 좀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코미디다. 얘들이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은닉을 하고 그 범죄 이력들을 없애기 위한 그러니까 숨 막히게 하는 작전 말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상태지 운영을 중단한다. 그리고 운영 자체가 여기에서 운영이라는 의미를 단어를 썼는데 이런 거는 운영이 아니지요. 그냥 뭐 방치지요. 이게 이제 그 송땡땡이 쪽에서 보낸 그리고 젊은 그 친구 조금 있다 보면은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말도 음성도 변조를 한 작자가 하나 있어요. 그 젊은 친구가 주도를 해서 이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름 엄청 적어놨잖아요. 얘들 전부 다 그 저기 본인 인정했나요?
이거는 헛수의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단체 고발자 명단에 지금 제가 확인을 한 숫자는 1375명이에요. 1375명이 개인적으로 개인 정보를, 그거는 주민등록증 상에 있는 내용의 휴대폰 번호까지 다 제출을 한 사람들 수가 1375명이에요. 계속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신력이 있는 신뢰할 만한 고발자지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예요. 그리고 이 숫자는 대부분이 그 커뮤니티 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KOK 플레이와는 지금은 완전히 별개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뭐 서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내용을 하나씩 좀 읽어볼게요. 얼마나 무식한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어, 제 의견과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은 경찰이 만들어낸 프레임으로 인하여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얘들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전혀 우리와 연관이 없는 관계예요. 우리의 사업은 처음부터 메인넷 기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도 아니에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입니다. 한 번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우가 없었어요. 스스로 이 문구를 만들고 이거를 제작을 한 쪽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서 인간이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이 무리들은 전체를 기망하는 상황이다. 개혁기 사업은 신규 투자금이 들어와야 기존 유저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구조가 아니며, 이거는 이제 본진인데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저가 원금 보장이나 자산을 돌려달라고 어, 하며 근거 없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이거는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은 이해가 될 거고, 이 부분이 일부 맞아요. KOK는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근데 얘들이 왜 이걸 가지고서 여기다가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다 막은 게 얘들 플러스 PJ, M사, K스테디움 이쪽이 이거를 다 지금 들어막고 있는 거예요. OTT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거는 우리가 써야 될 저기 구호 내용이에요. 유사수신 아니에요. 유사수신 언제 약정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거 신고 등록해갖고 한 적이 있나요? 이거를 약정을 또 덜먹기 때문에 걔들은 금융법에 또 PJ는 거기에 저촉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원금은 일부 유저들의 잘못된 정보 전달이다. 이거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KOK가 사기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도 사기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어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다가 KOK를 갖다 댑니까? KOK 토큰 홀더는 소수가 아니다. 글로벌 홀더가 다수다. 니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지금은. 이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지금은 KOK 토큰이 아니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KOK 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KOK 코인은 곧 K스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 KOK를 가지고서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이런 멍청한 것들이 지들 할 짓이나 하고 지들 저거 뭐고 VC이니까 벤처 캐피탈이니까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해서 투자 금액을 만들어내는 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왜 우리 KOK 플레이에 자꾸 간섭을 하냐 이거죠. 무식한 것들이 오지랖이 넓은 것들이 이게 그 놈이에요. 얼굴 내놓고 하든지 음성 변조하지 않고 하든지 왜 이렇게 음성 변조하면서 떳떳하지 못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냐는 거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니들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뭘 살려봐요? 뭘 가지고서? K-스테디움? 제너 드래곤? 이 인터뷰한 작자는 그거를 게임을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게임을 연세가 70, 80 되신 분이 이 게임을 즐기라고? 언제 한번 제대로 마케팅 뭐 이렇게 광고성 마케팅을 해본 적이 있냐고. 그리고 거기에 그 게임을 즐기려면은 회원으로 가입이 돼야 되고 이 현금을 이 크립토로 바꿔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나 들어올 거냐고. 도대체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신뢰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미 신뢰는 다 깨졌는데 그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병신 같아도 이런 병신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얼굴은 정말 멀쩡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이게 정상화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임금 취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와 같이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역겨워야 돼요. 코인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여전히 지금은 저희는 처음에 로드맵대로 5.불 상한선을 두고요. 플랫폼 가격을 거래소 가격에 따라서 계속 이 연동이 되어 써야지만이 우리는 이 코인의 가치가 우리 KOK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지. 지금은 얘가 이야기하는 대로 신뢰가 먼저인데 신뢰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저나 그다음에 여러분이나 뭐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을 한 것 같아요. 미쳤어요. 여기에서 회사 로드맵이 누구를 어떤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단 소속이지 얘가 이야기하는 거는 M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K스테디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M사의 그 자회사가 해외까지 합치면은 한 10개 정도가 돼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자회사 이름들은 제가 알기로는 100% 거의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그 중에 한 업체가 알비머라고 하는 업체가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그 내용은 뭐 지금 여기서 언급할 건 아니지만은
그 M사도 저를 고소를 했고, 송땡땡이도 저를 고소를 했어요. 다 끝까지 가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회사, 이거는 M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M사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정도 지나면은 없어질 회사가 아니겠나, 수순상으로 봐서는. 그런데 여기에 이 회사라고 지칭을 하는 것 자체도 용어 자체가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어, 표현을 한 거예요. 로드맵.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이 로드맵은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드맵은 유차에 걸쳐서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거는 제 기억으로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자가 이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얼굴 내놓지 않고서 했는 것도 아예 신뢰도가 제로. 그 다음에 말한 내용도 제로. 음성 면접까지 한 거, 이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그 뭐, 이게 송땡땡이한테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이랬겠지요. 어쨌든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는 사기와 유사수신, 특히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계획된 사기냐, 여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좀, 이거 자체가 이렇게 몰려가면은 그런 프레임을 씌워놔 놓고,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는 저희도 반대예요. 그래서 저희는 배임 횡령으로 일단은 고발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증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어, 그다음에 제가 한개를 여기 바보가 있었구나. 여, 제가 어,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송땡땡이가 글을 올린 글을 제가 잠시 읽어줄게요. 오늘 시위에 대한 울산 지역 뉴스가 나왔군요. 내용을 들어보니 내용을 들어보니 맞불 시위로 정당성을 호소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비대위와 안티들에게 매각당할 뻔했네요. 유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배땡원 프론티어와 시위 참여자들께 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원금 보장 유사 수신 사기 사업이 아닙니다. 뭐 똑같은 게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런 내용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가장 뭐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스러운 거는 공론화는 쟤들이 좀 해줬다. 정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되면서 우리도 방송 언론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공론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 오늘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려봤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여기에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 정말 제대로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이 보이니까 저는 그냥 부끄러울 뿐이에요. 어떻게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 고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방송까지 인터뷰까지 하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조차도 그 시위를 주도한 사람조차도 내용 자체를 엉망으로 알고서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안 된 사람이 지가 알면 도대체 얼마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저한테 있고 걔들은 모르겠죠. 어, 부끄러운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어, 제가 오늘 이 내용은 전체 공개로 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건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스스로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